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내려놓으니 내가 좋아졌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6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밀리언 서재, 저자는 네모토 히로유키, 옮긴이는 최화연님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행복에 가까워지는 생각 습관을 담은 책이에요. 총 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100회 이상 심리학 세미나를 개최한 저자의 마음 훈련법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는 듯 보이는데도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지나치게 자신에게 높은 기준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쫓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태도는 훌륭하지만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면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하고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책에는 자존감을 찾고 행복에 이르는 4단계를 제시하며 가장 먼저 생각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나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내 가까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 이 책이 그 진실을 전해줍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에게 너무 엄격하기 때문.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좀 쉬어도 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까지 남들에게 해줬던 배려와 응원의 말들, 이제 자신에게 해보세요. 맛있는 케이크를 한 입 가득 넣은 순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순간, 포근한 이불에 쏙 들어갔을 때, 허물없는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떠는 시간, 좋아하는 모닥불을 바라볼 때, 나를 내려놓는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파트 1.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미움받고 싶지 않은 심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신경 쓰는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타인 중심이라 하고 그 반대 개념은 자기 중심입니다.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음과 같은 말과 행동,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걱정된다. 미움을 사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내 마음보다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열중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한다. 희생.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고립되지 않으려고 주위 사람에게 맞춘다. 말할 때 주어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이다. 이처럼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보다 타인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돈, 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제쳐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 의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함으로 자연히 스트레스가 쌓여 쉽게 지쳐버립니다. 좋은 사람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감정과 생각은 사라집니다. 급기야 내 마음을 모르겠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엄격한 기준은 상당수 타인 중심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암묵적 규칙을 따르는 것은 타인 중심의 사고 자체입니다. 삶의 기준을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옮겨보세요. 타인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의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기분을 확실히 인지한 다음 타인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뭐라고 하지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을 우선시함으로 점점 삶이 버거워질 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파트 2. 내 마음 들여다보기.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라. 무언가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뭐뭐가 되면 행복할 텐데, 무언가가 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에는 돈이나 보람 있는 일, 멋진 연인, 자격증, 학력, 시간,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이 없었으면, 직장 상사가 더 너그러웠으며, 내가 더 능력 있었으면 등 만약이라는 전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 자신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리스 마텔르링크의 동화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면서 현재의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등 현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지금 내게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애써 파랑새를 손에 넣으면 만족할까요? 그때는 또다시 새로운 파랑새를 찾아 길을 나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행복 찾기.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진 후에도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분명 행복할 텐데. 라며 또 다른 파랑새를 원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돈이 많든 적든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현재 상태의 부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파랑새를 쫓는 한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연인이 생겨도 지금을 부정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매던 동화 속 어린 남매도 결국은 자신들이 키우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내 가까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을 느끼는데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종종 지금 내가 가진 행복 찾기를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자연재해나 코로나19로 없어진 후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된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만끽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한다. 파트 3.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 열심히 보다 즐기면서 해라. 이런 나는 안 돼. 지금의 나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힘을 낸 적이 있나요? 직장일, 다이어트, 결혼, 자기계발, 자격증. 향상심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잘 읽고 대답해 보세요. 이런 나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자기 부정을 하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비판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성향이라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칭찬받으면서 성장하는 성향이라면 이런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욕을 잃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해.
라고 자신을 격려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격려 방식은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을 몰아세우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그다지 효과 없는 방식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그동안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이때도 무서운 교관이 나타나 지금 먹으면 살찐다. 칼로리 계산은 제대로 했나? 배고프다느니 약한 소리는 하지 마. 식이 조절을 더 해야지 라고 쉴 새 없이 소리칩니다. 이 상태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살을 빼는 것보다 무서운 교관의 말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용한 노력은 나 자신에게 두려움을 들이대는 협박입니다.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태로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압박하면서 스스로 의욕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뿐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내일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반복적인 자기 부정은 그저 의욕을 좀먹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에는 순발력이 있지만 지속력은 없다. 애정에는 순발력이 없지만 지속력이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서 일어나 라고 무섭게 말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깜짝 놀라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의식 중에 차려 자세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발력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로 수십 분 넘게 설교를 듣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지속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경쾌하게 말하면 학생들은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주섬주섬 일어나겠지요. 순발력은 없습니다. 물론 꼿꼿이 선 차려 자세가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조금 긴 시간이라도 학생들은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이때는 지속력이 발휘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일을 할 때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두려움을 활용해도 좋지만 일단 시작한 후에는 목표를 향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정은 기쁨, 즐거움, 흥, 유쾌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살을 빼지 않으면 누가 날 좋아하겠어? 라고 스스로를 겁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즐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마음에 드는 옷을 실컷 입어야지. 인기도 엄청 많아질 거야. 다들 예쁘다고 하겠지. 하고 욕심을 내도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활동하기도 편하고 건강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질 거야 라며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에도 집중해 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력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스스로 행복해지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틈을 만들어 행복을 채운다. 파트 4. 나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나만의 속도로 달려라. 영업이나 기획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좋은 기획을 구상할 때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몰아붙이며 온종일 일만 하는 성실함도 좋지만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립니다. 실제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쉴 새 없이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힘 조절을 하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일합니다. 이런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 특히 주부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넵니다. 깨끗하고 예쁜 집에서 몸에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근사한 요리를 먹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엄마가 기분 좋게 웃는 집에서 아이는 더 건강하게 큽니다. 남편분도 분명 그런 집에서 더 행복할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한다면 어떤 일이든 우선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시작해 보세요. 회사 업무와 집안일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는 마음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분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 기분을 다스리는 방법을 자유롭게 적어보라고 하면 당신은 몇 개나 적을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일단 잔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 단골집에서 술을 마신다. SNS에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자연을 바라보며 심호흡한다 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늘 똑같은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으니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집중력이 떨어지며 그 상태로 머리를 쥐어짜기보다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기분 전환을 합니다. 즐겨 마시는 커피나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차를 마시기도 하고 소파에 들어 눕기도 하고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하고 밥때가 가까우면 요리를 하기도 하고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쓸 때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의욕을 높여줍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규칙을 잔뜩 안고 살아갑니다. 늘 자신이 만든 규칙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져 있을 때도 그저 자신을 채찍질하며 힘을 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업무의 질이 떨어질 뿐입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는 기분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었다가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꼭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찾아보세요. 그 대답을 실천함으로써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감각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끝나고 일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